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제 나스닥과 비트코인 큰 디커플링 장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은 또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어제 또 공략 코인으로 드렸던 비트필승님의 카이버 네트워크도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점 또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주말 사이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부터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증시가 약소하지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반면 이제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제 강한 반등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과대낙폭 현상을 보일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추가적인 강한 악재가 없는 시장인 만큼 이러한 과대낙폭은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물량이 저조하니까 거래대금도 저조한 약세장인데 그만큼 이제 약세한 이제 거래대금만으로도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방 크게 보이고 있지만 이 또한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딱 박스권 선상에서 지속적인 횡보세를 보일 시장인 만큼 강한 호재성을 기다리시거나 혹은 이제 추가적인 이슈를 눈여겨 보시면서 시황에 따른 방향성을 잡아가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좋은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공략 코인들이 있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입니다. 네,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오랜만에 나스닥이랑 디커플링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조금 즐거워하시고 업비트에도 오랜만에 빨간불이 전체적으로 다 켜지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제 반등의 시작인가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도 반등의 시작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 보시면은 수요일날 이제 하락한 하락폭을 그대로 이제 메꿔줬을 뿐 아직까지 박스가 안에 조금 횡보를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즉 이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이제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가 굉장히 많이 조금 올라가면서 알트들 수급 다 빨아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을 강하게 견인할 만한 요인은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 너무 비트필승님 말처럼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제 어느 정도 잘 체크하면서 이슈 호재 차트적으로 어떤 부분 이상 올라가면은 이게 정말 이제 찐 반등의 시작인지 이런 부분 뒤에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투더 골드문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전반적으로 이제 코인들이 빨간불을 켜냈지만 지금 당장에 또 여러분들 매수에 들어가시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슈들 체크해 보면서 전체적인 시황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악재들부터 살펴볼게요. 비트필스님.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악재는 지금 가장 강한 이슈,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악재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단 영국 소재의 이 다국적 투자은행 및 금융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 이 바클리즈가 완전히 담보된 스테이블 코인도 이러한 완전 담보된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죽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경고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클리즈 전략가가 테더, 이 USDT, 여러분들이 아시는 USDT가 지급 준비금에 관해서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언변을 펼쳤는데 완전히 담보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제 갑작스러운 유동성 부족과 그에 따른 가격 악순환에 따라서 취약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단점을 시사했습니다. 지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더라도 현재 스테이블 코인, 이 테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갑작스럽게 제시된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러한 단점에 관련해서 지속되는 부분인 만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서 말씀을 해드려보자면 테더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은 암호화폐 가격의 방향에 매우 민감하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오르면 이제 그만큼 수요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동성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스테이블 코인도 또한 이제 팔기, 매도하기 쉬워지겠지만 이 유동성은 옛날에 이제 2020년도 3월에 혹은 이제 지난주처럼 이 대폭락 사태가 오는 암호화폐가 급락하는 이런 빠른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라고 있는 부분을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1위라고 할 수 있는 이 USDT, 이 테더에서도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었습니다. 2017년도 당시 살펴보신다면 실제 정부가 조사했던 이 테더의 준비금과 테더 입장에서 이 프로젝트 팀 입장에서 밝혀내는 이 준비금이 다르다 보니까 이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시총 대비 준비금의 보유 달러가 7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과징금을 맞았던 이력이 있던 만큼 지금 테더도 최근에 또 패깅도 약간 약소하지만 깨졌던 부분인 만큼 테더도 지금 테라 루나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성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이제 우리 미 재무장관 이 제니 옐런이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의 안정성을 위험이 있다면서 관련 규제를 언급하고 시사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사항들을 봤을 때 이익을 보는 입장은 저는 CBDC를 발행하는 중화 국가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 재무장관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얘기를 하듯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 각 기업들이나 국가들적 면으로도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번 주 수상 일어났던 이 테라 사건을 살펴보신다면 이 개인적인 매도세가 일어나서 이런 대폭락장이 온 것이 아니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이 집단 매도 세력에 의해서인데, 그 매도 세력이 뭐 이제 찌라시성으로는 저스트 선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정부 정책적인 면으로서 어떤 기관에 의한 매도세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테라 사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신다면 이제 우리 루나를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루나를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테라로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받은 이 테더로 바꾸고 난 이후에 테더로 이제 또 이제 루나 숏 포지션을 잡습니다. 또 그에 대한 이제 수익금이 엄청나니까 또다시 루나를 매수하고 이제 대출을 받고 테더로 바꾸고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양상을 지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대폭락장이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려 보자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모두 없어진다, 그래서 이 CBDC가 대체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앞으로 상생 관계가 될지 혹은 이제 대체가 돼서 CBDC가 역할을 수행할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점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고, 또 이제 기존에 CBDC 발행 관련돼서 제가 연결고리 지점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화폐 CBDC와 관련돼서 이제 개발성을 표하겠다라고 세계 각국 중앙 은행들이 80%가 넘게 이제 취하겠다라고 밝혀진 만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국을 시작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선보이고 있는 나라, 그리고 개발 착수를 하기 시작하는 여러 나라들도 생기고 있는 만큼 그 CBDC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관련해서 공통점이 바로 이 블록체인인데, 그 연결고리 지점으로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각광받고 그다음 디파이, 덱스의 연결고리 지어지면서 그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던 저희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려봤는데,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졌다라고 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이 신뢰도를 잃고 이제는 끝나고 알트코인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CBDC에 대한 이런 장점을 보이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명분은 아직까지 살아남았으니까, 이러한 이제 악재성이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떠한 연결고리 지점이 있는지 꼭 인지하시면 투자 방향성을 잡아나가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있었던 이 루나와 테라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과 이 디파이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무섭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될지 투자에 있어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CBDC까지 어떤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 나눠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도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해 오늘 악재는 이제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이겠죠. 지금 7주 연속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 7주 연속이면 거의 한 2달 가까이 계속 이제 음봉만을 띄워주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이제 투자자분들을 많이 피말리게 하는 것 같고, 어제 뭐 처음으로 오랜만에 반등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환호해 계시지만, 제가 앞서 이제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뭐 환호할 때는 절대 아니고 이 하락한 폭 겨우 메꾸고 그 박스권 안에서 29.5K에서 30.5K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도 제가 이제 한번 살펴봤더니 30.5K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호재 부분에서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정말 찐 반등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악재들 지금 잘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여전히 심하고요. 이제 최근 아마 식용유 가격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식용유가 없어가지고 대란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파뮤 수출을 조금
제한으로 하면서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이 이제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뭐 치킨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정말 우리 식료품에 정말 이제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이 기름 가격부터 정말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휘발유 가격도 문제지만 실제로 먹는 이 식용유 가격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우리가 정말 실물에서 좀 느낄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인플레이션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는 이제 반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이런 걸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급이 기존처럼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 금리를 올린다, 금리가 올리게 되면은 이제 개인들의 이제 이자 지급 비용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뭐 대출하신 분들 당연히 이자 더 많이 내야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가 증가하게 된다. 개인이 버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이자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개인들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비가 위축된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소비가 위축되면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파월이 이제 저번 엊그제 얘기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해결 못한다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이거는 사실상 금리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금리로 올리고 뭐 양적 긴축을 해서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이런 정책이 오히려 이자 조달 비용을 높이고 이 회사들이 이제 투자하는 거 지금 식용유가 없으면 당연히 식용유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공장을 더 많이 지어야 됩니다. 뭐 식용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공장을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런 공장을 짓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자 조달 비용이 비싸요. 회사채를 빌릴 때 예전에 뭐 1%, 2%대 이제 대출을 했다면 회사채를 뭐 3%, 4% 거의 2배가 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이 이제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면 투자가 위축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가 위축된다. 그러면 공급망이 계속 지연되는 이런 사태겠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미국에 조금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지금 아직까지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시장에 나오는 악재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제외하고 거시적인 악재는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올라갈 만한 뭔가 경제적으로 갑자기 뭔가 큰 이슈 등은 일단 없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눌리고 나서 올라가는 타이밍 맞춰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악재들 언젠가 이제 해소가 됩니다. 뭐 공급망도 해소가 되고 전쟁도 끝나면 이제 유가 내려가고 하면 유가 내려가면 기업들이 이제 유류비 부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고 이런 거랑 좀 같이 어우러져서 조금 한두 달 정도 후에는 조금 좋은 장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지금 당장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조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테더 관련 뉴스일 텐데 테더랑 뭐 스테이블코인 루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또 한동문 이제 법무법인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법무장관이 이제 루나를 1호로 여의도 저승사자 1호로 이제 좀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 국세청도 루나한테 우리한테 내지 않은 세금 지불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지금 루나 테라 사태에 있어서 고소를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루나에 이제 뭐 하드 포크 해가지고 루나 테라 클래식이라는 이제 새로운 토큰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어서 기존 창성표가 약 87% 정도로 커뮤니티 상성표가 87% 정도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걸 진행한다고 하는데 시장 여론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시장 여론은 이미 한번 신뢰를 깨서 거의 한 시장의 한 50조 정도를 많이 날려먹어 버린 이런 장본인이 대체 무슨 뭐 얼마나 뻔뻔하게 이걸 한번 더 털어먹으려고 이런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일단 보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검찰이랑 같이 합동 수사 진행 중이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조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세청이랑 이렇게 같이 검경 합동 수사가 나가게 된다면 싱가포르에 있더라도 인터폴을 통해서 또 송환 조치 이런 것도 가능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조금 제재를 하고 지금 일단은 코인 시장을 보시면은 정말 이제 법적인 제도가 정말 미비합니다. 기존에 지금 금융권 같은 경우 만약에 테라 루나 사태처럼 이렇게 정말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의 이제
취약한 점, 이 취약한 점을 통해서 헤지 펀드들이 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공격이 많이 들어올 시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조금 금융 선진국들은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너는 이거 뭐 그만해 이렇게 하지 마라고 중간에서 제재를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서킷 브레이크도 있겠고요. 아니면 정부가 그냥 금감원 같은 데 나서서 그냥 정지시킵니다. 정지시키고 이런 거 환차익으로 너네 이거 하지 마. 최근에도 이제 뭐 각종 투자 상품들 굉장히 많죠. 최근에 1998년에도 이제 영란은행 조지 소로스가 한번 이제 공매도를 치고 달러와 파운드와 이제 그 패깅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거의 루나 테라 사태랑 비슷하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때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중재를 시키고 최대한 조금 회복을 해주는 식으로 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융 취약점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어떤 투자 증권에서 이제 독일과 이제 엔화의 유로화의 이제 패깅 시스템을 통해서 환차익을 얻으려고 한번 공격을 진행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환차익을 통한 이제 매매 차익이죠. 매매 차익을 얻으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금감원에서 하지 말라고 정부의 규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스템상 규제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초창기 투자 시장이라고 하기보다 투자 시장이니까 거의 이제 주식 시장의 초창기의 모습을 정말 많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탈중앙화적인 성격 때문에 어떻게 뭐 우리가 거래소 같은 데서 규제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지만 이번 테라 루나 사태를 통해서 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 개 나아지고 우리 같은 투자자분들 조금 투자자 보호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조금 더 이 시장 커질 것 같고 테더 관련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테더가 이제 패깅이 좀 많이 깨지고 있어요. 사실상 테더가 지금 거의 시가총액 1등의 스테이블 코인이고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전체의 스테이블 코인을 대표하는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테더에 있어서 최근에 많이 스테이블 패깅이 살짝 깨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15억 달러 정도가 좀 인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15억 달러 정도 보시면은 일단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빠진 그 정도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이런 부분 체크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재무제표 같은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국채 비중을 좀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국채 보유량을 전분기 대비해서 13% 이상 높였다고 하고 그다음에 기업 어음 보유량을 조금 많이 낮췄다고 해요. 17%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얘네가 어떤 기업 어음을 들고 있는지 어떤 CP를 들고 있는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최근에 발생한 헝다 그룹 같은 그런 조금 부실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의구심을 들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SEC 계속 규제를 하고 지금 계속 이제 감사 보고서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상장사도 아니기 때문에 SEC한테 굳이 공개적으로 낼 필요는 없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점이 약간 취약점이긴 한데 조금 어떤 채권들을 좀 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SEC 제출을 하고 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조금 안심하고 이 테더 그리고 안심하고 테더를 사용하고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테더로 통해서 거래하는 부분도 조금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악재는 아무래도 시장으로부터 좀 관심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7주 연속으로 음봉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업비트에서 루나가 상패가 되는데 루나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테라 관련해서 도건 CEO가 어떤 조치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투자자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좀 생기다 보니까 테더가 패깅이 깨진 거에 대해서도 좀 우려스러움을 표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다뤄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필스님.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호재도 총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 비교적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이슈에 관한 호재가 되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인데 이 도미넌스가 7개월 만에 45%를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우리 이제 러시아 사태, 금리 인상 그리고 최근에는 테라 사건까지 인해서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비율이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걸 우리는 눈으로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봐서 비교를 해보자고 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69,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몇 주 전 선상에 이제 2021년 10월 말 이후 처음으로 45%를 넘어서는 모습이다라고 비교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약세 주기 동안 이 지배력이 강해지는 반면에
우리 시장 상황에서 이제 강세 시장 상황에서는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가상 자산에 관련돼서 자리를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거슬러서 생각해 본다면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2020년도 12월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2천만 원 선상을 돌파한 직후에 이제 70%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다른 가상 자산의 규모가 급증하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 지배력이 이제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있으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반등을 했고 또 이제 이를 통해서 지난 한 주 동안 테라 사태로 인해서 매도 압력이 강해져서 이런 약세장이 돌입했다. 그리고 시장 연출되었음에도 비트코인은 알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방어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듯이 이걸 봤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여쭤보시는 게 우리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내려가는 것이 좋은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항상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에 한정적으로만 보시면서 방향성을 잡아가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처럼 어떠한 신뢰성이 저조해지거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약세장일 때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오히려 올라가는 거가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랠리를 돌입하는 이런 시점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도미넌스가 약해지면서 조정세가 오면서 알트들에 대한 수급 또한 올라가 주는 양상이 맞습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알트코인들만 올라간다라는 거는 거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도미넌스가 올라가 주는 양상은 좋은 호재다라고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호재로 말씀드려본다면 장기적인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호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 또한 악재와 마찬가지로 CBDC에 관련된 호재가 또 나와 있는데 미국 하원에서 이제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이제 의원들이 이제 제롬 펄 연준 의장에게 CBDC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라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 의원들이 CBDC가 해결하는 문제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CBDC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이라던가 소비자가 혹은 이런 기존의 결제 시스템에 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라고 이제 정확히 묘사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한다면서 연준은 이제 올해 1월 연준은 디지털 달러 가능성에 관해서도 시사를 했습니다. 제가 CBDC,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앞으로 논문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을지 나오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CBDC,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신뢰도가 무너진 만큼 여기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CBDC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상하는 예상치보다도 더 빠르게 CBDC가 수면 선상에 드러날 것이다. 현재 중국밖에 없지만 미국도 더 빨리 발빠른 입지를 취하기 위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지표인 만큼 이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돼서 이러한 수요도는 앞으로도 증가될 것이고 이런 안정성이나 기획성에 관련돼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은 제가 옛날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섹터에 관련해서 말씀드려봤을 때 꼭 구현해 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양자 컴퓨터다라고 설명을 드려봤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돼야 되는 기존의 컴퓨터와 어떠한 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기존 컴퓨터는 0과 1 이 코드에 관련돼서 이제 한 가지 부분에 관련돼서만 이제 방법을 찾아내간다 한다면 한 번에 0과 1을 수용을 해내면서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갖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도 발전된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 산업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또 이제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현재 어떠한 은행 혹은 정부기관의 정보가 됐건 블록체인 기술도 뚫릴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일어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명 양자 컴퓨터에 관련해서 기술 발전성 보이면서 이슈화 될 때 분명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악재로 연결지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만들어진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블록체인만 뚫리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이 뚫릴 정도면 어떠한 다른 부분들도 다 이제 보안성에 대해서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어떠한 보안성 또 발전될 수 있으니까 미리 우려되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이런 시사가 되더라도 꼭 이제 강한 악재로서 암호화폐 시장의 또 다른 큰 악재다라고 인지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미리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40% 위에서 유지가 되면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45%를 돌파했다라는 게 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과연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상황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의 호재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 각자 개별적인 길을 간다인데 먼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빨강색 선, 네. 지금 차트가 떴는데 이 빨간색 선이 조금 굵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 빨간색 선이 이제 나스닥 지수를 이제 표현한 선이고 이제 밑에 캔들 모양이 이제 우리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이제 차트인데 어제 보시면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디커플링이 나는 이런 모습이 발생했습니다. 디커플링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온 건 없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다시 채굴을 시작했다는 점 이런 부분으로 봐서 조금 글로벌적으로 미국 시장을 추종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조금 체크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우선적으로 차트 잠깐 보시면은 제가 어제 좀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긴장을 늦출 그런 타이밍은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 라인 최소한 이제 여기 구간 박스권 라인 상단 부근을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레귤러로 차트로 봤을 때 가격은 약 31.5K 구간 이상으로 반등해 주는 그런 모습이 좀 일단 1차적으로 나와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 보시면은 어제 반등을 해줬지만 아직까지 횡보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고 최근에 이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도 한번 나와 주었는데 이런 부분도 다 깨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저항 지지 라인이 기존에 지지받았던 저항받았던 라인이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 라인이 기존에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 구간이 지금 저항 라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구간 뚫고 내려가면서 이 구간 지금 저항받고 여기 구간 일단 1차적으로 뚫고 2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위에 31.5K 부근 위상 뚫어줘야지 조금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 필승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도미넌스 같은 경우 지금 정말 높습니다. 지금 45.2%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정말 이제 7개월 만에 이때가 올라갔을 때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전고점을 테스트했었던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인데 이때 10월 말부터 11월 달 말까지 헝다 사태 발생 전까지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때 보시면 도미넌스가 굉장히 쭉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좋아요. 알트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알트들 도미넌스 내려오면은 정말 많이 뛰어 오릅니다. 정말 뭐 100% 200% 뛰는 그런 시장이 다시 오니까 우선적으로 도미넌스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도미넌스랑 더불어서 김치 프리미엄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 기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한 1% 내외입니다. 기존 시장에 저번 주만 해도 막 5%, 6% 왔다 갔다 했었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담백해지면서 지금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보여주려는 그런 움직임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금 추세 라인 기존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 지금 저항으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체크하시고 추세 전환 확실히 하시려면 31.5K 구간 이상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악재 부분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제 루나가 업비트 상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걱정하시는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루나 전 세계적인 가격은 0.18원입니다. 0.18원이고 지금 코인원으로 옮기셔도 아마 가격은 똑같을 거예요. 바이낸스도 루나 BSDN으로 이제 거래 중인데 이것도 0.78원으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똑같은데 지금 업비트에서 만약에 루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BTC 마켓에 루나 치시면은 아마 지금 루나가 잠시만요. 네. 루나가 지금 사라졌네요. 네, 오늘부터 거래가 종료되면서 루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만 해도 루나가 있었는데 지금 업비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잠깐 이제 메모장 켜서 정리해 드리면 0.0001 비트입니다. 예. 네. 0.0001 비트인데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루나 코인을 100만 개 들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랑 똑같기 때문에 38만 한 8천 원 정도 되겠네요. 38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내가 루나를 100만 개 들고 있었을 때 지금 한화 가격이 3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내가 코인원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가격이 갑자기 18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게 업비트에는 BTC 마켓, 비트코인을 더 이상 쪼개지 않고 요거를 가격을 측정해 놨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데 지금 일단은 업비트 보시면 30일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30일간 유예 기간이 있고 그 사이에 최대한
패깅이 맞춰지길 0.00001비트 지금 100만 단위로 거의 쪼개놨는데 요거 때문에 지금 차이가 발생하는데 100만 개 들고 있을 때 38만 원이 지금 다른 데 거래소로 옮기면 순식간에 18만 원을 변해버리는 이런 50% 삭감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일간 유예 기간을 주니까 30일간 우선 보시다가 왜냐면 지금 옮겨도 마이너스 50%, 60%인데 조금 30일간 최대한 보시다가 그 손해를 그 거래소 간 이동했을 때 사실 이제 프리미엄 손해죠. 이 프리미엄 손해를 최대한 줄여서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디커플링 장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지금 부근에서 비트코인이 31.5K를 좀 강하게 뚫고 올라가 줘야 긍정적인 시도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김프도 좀 안정이 되면서 1%대까지 좀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업비트에서 지금 또 루나가 상패가 된 상황인데 관련해서 또 조언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점 특징적인 이슈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의 코인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특징 종목은 어제의 공략주와 같습니다. 바로 디센트럴랜드인데 디센트럴랜드와 같은 경우에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메타버스의 대장 중에 한 역할로서 특히 지난주 이제 테라 사태로 인해서 큰 알트들에 대한 대폭락장이 왔을 때도 그때도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도 강한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오늘과 같이 비트코인의 양방 흐름을 보일 때임에도 불구하고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거나 혹은 가격적인 측면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간단히 설명드려 본다면 일단 우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주식과 비교를 해보자면 가치주, 그러니까 실적주보다도 가치주에 가깝습니다. 그 안에서도 P2E나 디파이, 덱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적이 있겠지만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각광받을 만한 엄청난 섹터 혹은 분야 혹은 생태계이겠지만 현재 눈에 보이는 어떠한 매출 혹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특히 어떤 알트들보다도 이제 우리 가장 강한 가치성 종목이다. 그래서 현재 매수세가 제일 저조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인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매수하기 적용이 되는지 말씀드려보자면 어제 1320원대 라인을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바닥 선상으로 딱 매수한 타이밍이 딱 분기점인 선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바닥 선으로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다시 또 오늘 아침까지 강한 비트코인이 양방의 흐름세를 보였던 만큼 또 조정세가 몇 시간 선상 오늘 저녁까지 혹은 오늘 내일 중까지도 또 조정세로 오르는 만큼 어느 정도 디센트럴랜드 종목에 관해서도 1,400원대 라인까지 내려올 시점까지 기다리셨다가 1,320원대 라인 부근에서 여기서 매수 접근하신다면 수익적 관점으로 1,700원대 라인 분기점인 1,700원대 라인까지 보실 수 있으면서 또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강한 지지선 1,180원대 라인이 뚫린다라고 한다면 저점을 다시 잡아야 되는 혹은 강한 매도세, 그러니까 매물대가 동반되지 않는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터치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다시 물탈 시점 이 두 가지 방향성을 잡아가시면서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동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0.02% 업비트 기준으로 0.02%의 양방 흐름세 보이고 있지만 일본 기준 보셨을 때
어제 그러니까 오늘 장 받기 전에 어제와 그제 선상의 매물대도 비슷합니다. 현재 단기적 이평선 5일선 안에서 놀아나려고 하고 있지만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3,740선 그리고 4,200선 선상의 박스권에서 지속적인 횡보세를 보일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을 때 3,700선 터치하고 나서 3,750선 안착해 있었지만 만약에 3,740선 이탈하는 모습 연출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봉선상 보신다라고 한다면 3,340선 라인까지도 열어두셔야 된다. 아직까지도 박스권을 유지해주겠다라고 확정 지실 일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3,340대 라인까지 열어두시는 관점으로 어떠한 우리가 가치성 투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저점이다라고 확신성을 가지시고 이제 전체 시드를 넣어 놓으시기보다는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2차, 3차 분할 매수로서 현재 분기점 선상 비트코인의 분기점 선상, 이 박스권 선상에서 어떤 알트코인도 이제 그 분기점 선상 다 맞아 떨어지는 종목에 한해서 1차적인 매수, 분할 매수, 장기적인 매수 하시게 괜찮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 대장주이기도 하고 어제도 언급을 주셨던 만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 짚어주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일단 양방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며칠간의 흐름도 짚어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특징 코인 이제 위믹스입니다. 어제 이제 기사가 나면서 어제 조금 엊그제랑 어제랑 좀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왜 그런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화면 조금 보면서 홈페이지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기사 보시면은 좀 자극적이죠. 위메이드 위믹스가 7월에 락업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률을 최대 20%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디파이 섹터들 디파이 시장 보면은 거의 수익률 20%, 30%다 이렇게 주는데 최근 20%라고 한다면은 루나 앵커 프로토콜을 조금 들 수 있겠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루나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위믹스 달러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 관련해서 위믹스 홈페이지인데 여기 이제 공지사항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은 루나 관련해가지고 기사 내용, 기사 내용 관련한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조금 잘 안 보이시니까 확대해서 잘 보시면은 지금 1년을 담보로 360일을 예치했을 때 이율은 이제 20%고 이걸 연 이율로 환산했을 때 약 20.28%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0%의 이제 이자율은 대체 어디서 주는 건가에 대해서 조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스테이킹을 포기하게 되면은 스테이킹 포기한 사람의 이제 5% 비중을 좀 떼가지고 그걸 좀 보상으로 나머지 토큰 분배자들한테 분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스테이킹을 넣었는데 1년이 안 됐는데 이걸 제가 빼고 싶어요. 100만 원 넣었는데 빼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 수수료 5%인 5만 원을 떼고 95만 원을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일단은 보상 구조 하나를 획득을 했고 근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어떻게 보상을 줄 건지에 대한 안은 일단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 상.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좀 여기에 있어서 최근에 앵커 프로토콜 이자 지급 부분에 있어서 약간 폰지의 그런 느낌이 조금 폰지 사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제 수익을 발생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시스템적으로 구조인 거를 조금 체크를 해볼 때 위믹스가 보장하는 20%의 수익률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창출이 되는 건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 5% 떼는 걸로만으로는 제가 봤을 때 20%를 조금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건지에 대한 수익 창출 알고리즘에 대한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트론도 마찬가지고 다른 알트코인 웨이브도 마찬가지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되는 이제 코인들이 굉장히 조금 숏 포지션을 많이 받으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금융 시스템적 취약한 부분을 많이 보여줬는데 위믹스 달러도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확실한 수익 창출 시스템적인 알고리즘 좀 공개를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차트적인 부분 보시면은 일단은 최근에 업비트 차트 좀 짧지만 일단 간단히 보시면은 바닥 잡고 올라가 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마 아시다시피 비썸 차트로 보시면 여기 바닥 부분 굉장히 과거에 있습니다. 이 라인 지금 제가 이제 선친 라인이죠. 2,100원 이하로 좀 떨어지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흐름세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1시간 봉으로 조금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시간 봉으로 쪼개면은 잘 따라서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이 올라가면서 지금 보시면은 기존의 이 지지라인이었던 이 라인 약 2,500원
2,250원 정도 구간도 매물대도 잘 소화 중이고 지금 일단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구간이 또 2,500원입니다. 2,500원 이상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매물대를 가진 그런 구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2,750원 정도 매물대 구간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같은 거 부분을 좀 체크해 봤을 때 저점 잡고 올라갈 때 저점 같이 잡고 올라갑니다. 고점 높아지는데 마찬가지로 고점 잘 올라가지는 다이버전스 하락에 매수세가 좀 약해지거나 매도세가 좀 강해지는 이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기적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희 일단 현 구간 이 박스권 매물대입니다. 이 박스권 매물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시고 약 2,000원에서 2,750원까지 한번 목표가 잡고 일단은 호재가 있으니까 이 호재에 맞춰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위믹스가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아마 위믹스 토큰도 또 소각하는 이런 이슈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상승했을 때 이 추세 라인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쭉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올라갔을 때 이 추세 라인 쫙 봤을 때 지금 잘 상승 밟고 있고 여기 추세가 살짝 깨지긴 했지만 이 라인이죠. 이렇게 쭉 잡고 올라갔을 때 추세가 살짝 깨지긴 했지만 다시 쫓아가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쫄지 않으시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홀딩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부분 0.5 라인 이상으로 잘 유지 중입니다. 피보나치상 0.382 라인이랑 0.236 라인 위로 다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추세 깨지지 않고 잘 상승 추세 잘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제 또 위믹스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 위믹스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스테이킹 수익률을 최대 20%까지 지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요즘 이런 이슈가 좀 시끄러운 만큼 수익 창출 모델을 확실히 좀 공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모습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네, 오늘 가지고 온 공략 종목은 업비트 기준으로 지금 상장된 지 5월 초반에 상장된 바로 스테픈 이 GMT 코인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P2E 섹터와 비슷한 바로 이제 무브 투원 섹터, 새로운 섹터 생태계인데 여기서 일단 업비트 기준으로 보시기보다는 현재 먼저 상장되기도 했고 거래 매물대가 많이 소화해내고 있는 이 바이낸스 기준으로 살펴보시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일본 기준입니다. 일본 기준 선상 딱 이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고 최근에서도 부딪혔던 이 분기점인 선상 1.72달러 부근인데 원화 기준으로는 이제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도 2,170원 2,180원대 라인 부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단기적인 종목을 추천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추천보다도 이제 공략인데 아무래도 지금 변동폭이 큰 시장이고 횡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고점, 그러니까 평단가를 잘못 잡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짧은 손절가와 이제 목표가를 잡아서 단타성 종목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제 목표가는 2,180원대 라인이고 이제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에는 1,840원대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분기점인 선상 놓여 있는 짧은 선상을 말씀을 드려봤고 일단 우리 스테픈 코인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들어본다면 일단 장점으로는 이 바이낸스 거래소, 이 바이낸스 랩스에서 스테픈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500만 달러에 관련돼서 투자를 진행했었고 2021년 당시에 이 솔라나 해커톤 대회에서도 4등을 차지했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본다면 우리가 또 획기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단점으로는 현재 P2E 섹터의 단점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고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가면 갈수록 채굴량이 저조해지다 보니까 신규 유입수가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라는 단점, 아주 큰 단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테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이면서 이 GPS의 이동량에 따라서 채굴이 되는 방향인데 이 GPS를 우리 포켓몬고라는 게임만 보더라도 GPS를 버그적으로 악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듯이 이 또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사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들은 문제가 없는 부분에 관련해서 객관적인 자료는 내비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인지하시면 되겠고 일단 GMT 코인, 이 스테픈이 바로 GMT 코인인데 이거는 이제 60억 개 부분에 관련해서 한정적인 코인이지만 GST 코인 이거는 이제 신발에 대한 내구도 혹은 채굴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는 활용되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량이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엑시와 비교를 하자면 엑시 인피니티가 있고 또 그 안에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우리
다른 코인이 있는 것처럼 그런 똑같다, P2E 색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1975원대 라인 잡아 보시면서 단기적인 시점 이제 목표가를 설정해 두시면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은 무엇이다? 바로 비트코인 동향이다. 이 두 가지만 같이 잡아가시면 단타성으로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P2E에 이어서 M2E까지 좀 핫한 섹터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 전망도 짚어주신 것 같고, 일단은 업비트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이낸스 차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비트코인 동향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공략 코인 이제 폴리매스입니다. 폴리매스 뭐 오늘 시점으로는 마이너스 2%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뭐 금융 거래 관련해 가지고 쓰이는 그런 이제 코인입니다. 플랫폼 코인이고, 자세한 건 조금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폴리매스 일단 항상 제가 말씀드린 시가총액 먼저 조금 확인해 보면은 한 2,833억 정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보시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주식, 채권, 부동산 뭐 이런 실물 자산 뭐 이런 걸 블록체인으로 바꿀 때 쓰이는 이제 코인이라고 하네요. 네, 코인이라고 하고 일단은 조금 보시면은 차트상 좀 좋은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많이 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벌려져 있으면 우선적으로 볼린저 밴드가 벌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좁혀지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일단 좁혀지는 성향이 강한데, 이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21동 평균선 그리고 5일선 맞물려 가지고 조금 만나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4, 5, 6, 7일 연속 이제 양봉을 띄워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하락장에서도 양봉을 조금 띄워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예. 일단 이것만으로도 정말 조금 일단 좀 세력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 부분도 기존보다 좀 미비하게 좀 잘 터져주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이제 상승이라고 저점 잡고 V자 반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구간 스타트 라인이겠죠. 이 구간을 일단 손절가 라인으로 최악의 손절가 라인은 한 240원 정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악의 손절 라인이고, 반절 같은 경우는 약 285원 정도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인에서 지지받고 밑꼬리 잡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손익비 관점에서 이 라인 정도 딱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기존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370원 정도 구간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밑꼬리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RS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난하게 잘 잡고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쪼개가지고 1시간 봉으로 조금 쪼개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좀 1시간 봉을 쪼개서 보도록 하면은 지금 패널 자체는 쭉 상방 패널로 지금 잘 잡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올라가는 호랑이에 달리고 있는 말 위에 올라타야지, 떨어지고 있는 거 괜히 잘못 잡으면 손가락도 다 썰린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이 상당 패널 자체 지금 잘 밟고 올라가고 있고,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살짝 눌려주는 모습이지만 이 상단 패널 상방 라인까지 지금 다 씹어 먹으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 일단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같은 부분 봤을 때도 지금 뭐 저점 잡고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저점 잡고 잘 올라가주는 뭔가 하락의 느낌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거래량 부분에서 봤을 때 매도했을 때 거래량입니다. 음봉 떴을 때 거래량 여기서 조금 나오긴 했어요. 조금 나왔지만 이 매수했을 때 거래량만큼 지금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력의 물량 잘 잡고 더 가지고 가려고 지금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격 전략대로 밑으로는 285원 현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위로는 370원 정도 이제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만약에 비트코인 장세가 좀 좋지 않다, 조금 비트가 많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손절가 짧게 잡고 5% 정도 됐지만 손절가 짧게 잡고 손절하시고 좀 더 밑에서 잡아보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바닥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등의 시작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준비해뒀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함께 하실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그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요. 지금 과연 반등의 시작인지에 대한 부분들 짚어드릴 테니까요.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